유연체와 뉴스 속으로. 네, 우리는 1년 전 세월호 사고에도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일까요? 네, 그렇게 뼈아프게 반성을 했는데도 말이죠. 지난 주말에 추자도 해상에서 있었던 낚싯배 전복 사고, 세월호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봅니다. 재난안전원의 김동원 원장님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탑승자 21명 가운데 10명 사망, 8명 실종, 그리고 3명 구조, 그리고 실종자 수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세월호와 판박이다,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선 초동대처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사실 초동 대처에 있어서는 성선 인원 파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월호 때도 성선 인원 파악이 문제되었습니다만은 이 초동 대처에서 상황 파악은 인원 파악, 피해 현황 파악 이런 것이 사실 절대적이거든요. 네. 이번 선박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한 의선, 즉 낚시 의선입니다. 요거는 해수부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출항할 때 출항 신고서를 해경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선박이 출항하는 해남에 있는 남성항, 그것은 너무 소규모라서 해경 파견이 안 되고 네. 민간인이 어촌계장에게 신고서만 제출하고 출항하도록 그런 관련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아마 정확하게 적지도 않고 또 성선 인원 확인도 안 한 모양인 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선 인원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도 의선 위치 발신 장치 요거 신호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네. 사실 추자안전센터에서 성선자 명단에 있던 사람한테 연락을 했지만은 그분이 배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그 배에 타지 않았던 분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참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실도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이게. 네. 자,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해경이 현장에 빨리 달려갔더라면. 그러나 네. 밤을 지새고도 해경은 그 현장에 못 갔고, 그리고 수색 지역도 그곳이 아닌 지역에서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3명을 구한 것도 어선이었는데, 자, 이 골든타임을 놓친 이 부분은 누구의 어떤 책임이라고 봅니까? 이 사실 이 초동 대응 시스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황 관리인데요. 네. 이 상황 관리는 이제 골든타임이 지키기 위한 소위 상황 관리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작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관리 프로세스는 우리 통상 3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상황을 인식하고 접수하는 것도 상황 분석하고 판단해서 마지막으로 상황 보고 및 전파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초기 단계 상황 인식 부분에 있어서 이 정확한 인식과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VTS조차도 이 상황 파악이 곤란해서 상황 인식 자체가 문제가 되었고 신고된 성선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서 이렇게 성신자의 거짓 정보 이런 게 상황 접수를 전부 흐트려서 초기 상황 관리에 맹점이 드러난 거죠. 네. 또 특히 이런 VTS에서 이런 선박이 사라지더라도 인식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월호 이후에 성선 인원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낚싯배는 적용이 안 돼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이게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예. 네. 자, 돌고래 1호가 있었고 돌고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가 네네. 난 것은 돌고래. 자, 돌고래 1호는 악천후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 돌고래와 호와의 통신이 두절되니까 바로 해경에 와서 신고를 했는데 해경이 신고를 받은 뒤에 곧바로 현장에 갔더라면 그 40분이 못내 아쉬운데요. 자, 이 부분은 해경의 어떤 잘못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사실 해경이 달려갔더라도 그때 북동풍이 불어서 조금 북쪽으로 배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배는 남쪽에서 찾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빨리 가더라도 다른 부분을 또 이렇게 찾게 될 확률이 큰 거죠. 네. 그 악천후 속에서 오히려 서로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판단하고 싶은 부분은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의 이 정확한 이 관리가 잘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 배가 사라지고 이런 부분이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시간 내에
이렇게 그 파악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 이제 예. 그 부분입니다. 지금 세월호 사고가 난 뒤에 국민안전처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 매뉴얼에는 앞으로 해상 사고의 어떤 경우에도 1시간 안에 특수 구조대가 갈 것이다. 자, 이게 전혀 빈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 자체가 사실 이렇게 제대로 구현되려면은 그것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들이 이렇게 갖춰져야 됩니다. 백업이. 그래서 네. 그렇게 할 만큼의 지금 아직 시스템 체계나 이런 게 덜 되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네. 사실 이 VTS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선박이 사라지더라도 잘 안 보인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그 VTS 시스템이 원래 이제 교통관제 시스템이라서 이 배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 소위 항로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그 배가 사라지면은 빨리 또 그 배를 인식해서 여기가 사라졌다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요번에 그런 게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네. 자, 똑같은 원인, 똑같은 사고. 자, 승선 인원 조작은 물론이고 과다 탑승, 악천 후에 무리한 운행, 여기에 구명조끼 미착용. 자, 모두가 세월호와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자, 이런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어떤 시스템을 더 보완하고 이 대처 방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 이번에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세월호 이후에 사실 바뀐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국민안전처가 발족되고 국가재난관리법령 체계가 뭐 완전히 확 바뀌고 이렇게 했고 또 이 컨트롤 타워만 하더라도 이번에 사고에 보면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단일기관으로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세월호 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 국민안전처 박인영 장관이 바로 사고 다음날 본부로 반분해서 이렇게 상황을 챙기고 근데 세월호 때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렇게 부적절한 처신으로 여론이 악화된 건가 이렇게 보면은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거, 방금 말씀하신 이런 신고 처리에 소송된 미비의 선내 탑승자 이제 구명조끼 미착용한 것, 네. 성선 인원 관리 문제 이런 게 나타나는데 저는 그 중에 특히 상황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이런 문제점은 사실 거시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정치적 관점에서 이렇게 변화를 줬다고 지금 우리는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미시적인 부분, 이런 것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체계와 조직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이고 또 행동적이고 이런 부분에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난안전원 김동원 원장이었습니다.